이 포엣 감독, 또 박은호, 이렇게 또 홍명보 감독님 이렇게 이제 세 분에게 의사를 물었었고 네. 그 세 분에게 의사를 묻고 나서 이제 원래의 절차는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전력 강화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이 생략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협회가 여러 가지 이 행정적인 실수를 했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판. 실제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회가 아주 오랫동안 했던 행정들 중에서 팬들의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팬들이 이 협회의 정책이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저는 진짜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협회라는 메신저의 문제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신뢰를 잃고 나니까 메신저가 하는 모든 말은 믿지 못하는 말이 이제 되는 거죠. 지금 협회는 뭐 좋은 정책을 내고 뭐를 할 때라기보다는 지금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모든 물음에 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어떤 정책을 뭐 어떤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팬들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바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촬영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호한테 주호야 외국 연복소님 잘 되고 있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도 주호는 형 내가 만약에 다 선임되면 얘기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주호가 그 내부에 있는 상황들을 감독 선임이 끝날 때까지는 그걸 좀 지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나름 주호가 그 내부 정보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걸 옆에서 봤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주호가 오히려 자기가 그 전력강화위원회 안에서 나오는 얘기를 감독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구나. 난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에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협회가 뭐 어떤 얘기가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의견을 전 적극적으로 내는 거는 오히려 제가 바라는 바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 그런데 저는 그 워딩도 워딩이지만 주호가 이거를 얘기한 동기는 저는 순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봐서는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진실과 거짓이 항상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주호가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는 주호는 거짓말을 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일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3-4명의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10명이 누군지 잘 몰라요. 얼굴을 잘. 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최정예 3-4명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감독을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박주호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폭로하면서 대한축구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축구 팬들은 박주호를 지켜야 한다며 축협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박주호가 자신의 채널에서 홍 감독의 선임을 듣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협회의 주먹구구식 절차를 지적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커다란 오해를 불렀다면서 즉각 유감의 뜻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언론에는 본인 채널의 이익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다른 전력 강화위원회 언급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훨씬 거세졌습니다. 박주호 의원이 이 채널 그 영상 수익 얻으려고 지금 이거를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 진짜 멍청한 사람입니다. 축구협회는 법적 대응 꼭 하세요. 저는 못 건다 거는데 진짜로 이제 법정으로 가면은 본인들이 까발려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 네. 같고 약간 엄포성이다. 전력 강화위 내에서 박주호 위원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아주 이렇게 불렀대요. 박주호 의원을. 아, 어린 위원, 그렇게 불렀다고? 어린 위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박주호를 축구 팬들이 나서서 지켜야 한다 이런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축구 대표팀 감독 발표로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 문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일단 5개월 논의 끝에 결론이 홍명보 감독인데 팬들의 반응이 좀 박한 편인 게 사실입니다. 이 점수를 매긴다면 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점수를 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은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포엣 감독 또 박은어 이렇게 또 홍명보 감독님 이렇게 이제 세 분에게 의사를 물었었고 네. 그 세 분에게 의사를 묻고 나서 이제 원래의 절차는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전력 강화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이 생략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만약에 전력 강화 위원들에게 이 정보가 선임 정보가 전달되었을 때 보안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5개월 동안 함께 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전력 강화 위원들이 결국은 믿지 못하는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만도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외국인 감독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애초에 국내 감독을 뽑으려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거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을 때가 4월 중하순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외국인 감독을 뽑고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박주호 의원하고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외국인 감독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번만큼은 정말 좋은 외국인 감독이 오셔서 우리가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네. 좋은 외국인 감독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가 직접 제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예.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20년 만에 뭐 지금 현재 손흥민 그다음에 뭐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이렇게 황금 세대가 나타났는데 네. 이 황금 세대에다가 정말 좋은 외국인 감독이 한 분이 오시면 2026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바라던 정말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저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고 초반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엄청난 기대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5월만 해도 이제 위원님께서 이 협회가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클롭급, 이 리버풀의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롭급의 감독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저는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협회가 이 사비 그다음에 베니테즈 감독처럼 우리가 정말 제 기준에서는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클롭급은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들하고도 컨택을 했었고 예. 실제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뭔가 좋은 분들을 모셔오지 않을까 또 모셔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박주호나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들어간 그 전력 강화 위원회를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때,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맡기지 말고 맡겼으면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은 감독이
찾고 있으니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근데 마침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 함께 얘기하시는 앵커께서 클럽급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 기준에는 내 기준에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좀 이렇게 커졌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팬들이 만족할 만한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이 협회가 앞서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위약금을 떠안았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어찌됐건 이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기엔 연봉이라든지 돈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실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저도 처음에는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는데 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축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이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의 가치는 감히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저는 좋은 감독을 모셔서 축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지금 보면 협회가 지금 이 TV 중계권을 뭐 OTT든 그 공중파 채널이든 팔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지금 이제 내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계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자금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쭈면 이임생 이사가 이번 결정은 자기가 했다. 정몽규 협회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최종 결정은 협회장이 하는 게 아닙니까? 원래는 최종 결정을 협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2명의 후보를 올리면 그 2명 중에서 1명을 선발하는 것은 그 협회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갖고 온 관례였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난 그 클린스만 감독의 사건 이후로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회장이 상당히 부담을 저는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저도 이 문제를 뭐 제가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여기저기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겹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한 그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저는 이 팬들을 실망시킨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 협회가 여러 가지 이 행정적인 실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은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실수였겠지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실수가 이제 반복되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우리가 뭐 축구인이든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